자, 지금 분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은 분양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받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좀 헷갈리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성의껏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어떤 방법이 생기고 모르는 것도 서로가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난 그 현장, 이전의 현장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쪽에 사람들을 좀 남겨놓고 새로운 현장에 제가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스터디도 좀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세팅도 하고 하느라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한참 된 것 같아요. 예,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요새가 이제 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금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주가 또 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주 시기가 다 도래했는데 입주 시기가 된 현장들이 있어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이걸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이래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꽤 심심찮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인터넷에서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셨다라고 해요. 이쪽에 이제 2개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받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또 하나를 받으셨더라고요. 2개 받아놓은 거, 요게 이제 입주가 언제일까, 요게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사도 좀 늦어지고 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전매를 해야 되는지 내놔야 되는지 뭐 가져가야 되는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른 쪽에 하나는 이미 이제 잔금을 하셨어요. 근데 대출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입주장이 뭐 한 번에 열리는 뭐 이런 곳들 보면 물량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마피가 쏟아지네, 뭐 계약금 포기가 많네, 뭐 천지다, 사방 천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피가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금 포기, 거기에 또 마이너스까지 해서 막 팔려고 한다고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되면 호실이 8,900에서 1,000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물건들이 이제 준공이 가까워오면 미리미리 전매도 준비를 하고 해서 내놓는 건데, 한 군데 공급이 많으면 무섭기는 합니다. 신경 많이 쓰이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현장에서 마이너스 비용은 계약금 포기가 과연 몇 건이나 있을까? 예. 전체 호실 대비 몇 프로나 될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온 전체 다 물량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그 계약자분들은 가지고 가십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월세를 받아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울 때가 많을 거예요. 이자를 낼 때 보태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버티고 가지고 가면, 내가 감당하면, 시간이 좀 흐르면 충분히 시세 차익으로 보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올 게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서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 내놓고 싸게라도 팔아야죠. 방법 없어요. 근데 내가 웬만큼 감당이 가능하다 하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잔금 대출할 때 대출이 너무 많이 나온다, 뭐 90% 이상도 나온다, 해준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어제 그분도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잔금 대출을 80% 90% 다 안 받아도 괜찮으면 내 돈으로 일단 내고 잔금 대출을 좀 덜 받으시라고. 혹시라도 이 이후에 잔금 대출을 80% 이상 90%까지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하면 한 60% 정도, 70% 정도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 돈으로 내세요. 이자 부담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받아야 좋을 게 없어요. 물론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많이 써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세차익을 보고 이게 맞기는 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블랙스완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블랙스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조는 무조건 하얀색입니다. 예. 무조건 하얀색이 백조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정색 백조가 나타난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하고 뭐 물가도 올라가고 돈도 풀고 이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 많이 해준다고 다 받지 마시고요. 이자를 좀 줄이세요. 이자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내가 월세 받은 거하고 그 이자하고 웬만큼 맞춰주시면 훨씬 좋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누구도 몰랐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입주하실 때 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